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3분기 기업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건설사들도 성적표를 공개했는데 대부분 실적이 나빠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살펴봅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건설사들 구체적인 실적 수치부터 들어보죠. 네, 이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네. 이 줄줄이 악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현대건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143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3%가 줄었어요. 네. 삼성물산 건설 부분의 경우도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22% 줄어든 2,360억 원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223% 감소한 475억 원이었고요. 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623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7%나 줄어서 이 주요 건설사 중에서 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네. GS건설 같은 경우는 그 3분기 영업이익이 818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9% 증가하기는 했는데 이 전분기와 비교하면 12.5% 줄었고요. 다만 DL ENC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833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3.7%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로는 156%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대형 건설사들이 뭐 이 정도면 중소 건설사들은 상황이 더 안 좋을 텐데 그렇죠. 이 실적을 악화시킨 뭐 주된 요인들을 꼽자면요. 이 실적이 하락한 건설사들은 공통적으로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주된 이유로 지목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 국내 주택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의 어떤 실적 하락폭이 더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후에 이제 원자재 값의 지속적인 상승과 안전, 품질 투자비 반영 등의 영향으로 원가율이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실적 감소 원인에 대해서 원가율 상승과 일부 현장의 추가 원가 반영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건설사들도 뭐 사정이 좀 비슷하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뭐 이 원자재 값과 함께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면서 그만큼 또 이익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매달 집계하는 건설 공사비 지수가 최근 3년 내 26%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이 건설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사비 상승폭은 이보다도 좀 커서 최근 3년 사이 한 50% 이상 올랐고 또 특히 인건비도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하필 또 공사비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이 종목 것들만 전부 올랐는데 맞습니다. 3분기 실적은 이제 불진하게 나온 네. 거고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인데 곧 어떻게 회복될 기미가 보입니까? 이 실적 하락세가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네네. 원가 상승세가 여전한 데다가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시점하고 이 준공 시점하고 상당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반영되는데 좀 시간차가 있기 때문이죠. 네네. 최근에는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뭐 재협상을 통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현장도 있긴 하지만 이 증액분이 반영될 때까지는 한 2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네네. 결국 이 과거에 낮은 원가로 계약된 현장 수가 줄어야 되고 새 현장 수가 늘어서 원가가 이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현장 비중이 늘어나게 새 현장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좀 중화 현상이 좀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해외 수주 경쟁력도 향후 실적 개선 여부를 가르는 어떤 것이라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건설업계 실적 이야기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SKENS 합병법인 공식 출범. 이 SK이노베이션하고 ENS가 합병을 추진한 지 한 4달 정도 만에 작업이 이제 최종적으로 끝났는데 그렇죠. 이노베이션하고 뭐 ENS를 합친 거니까 ENS 네. 뭐 이노베이션? ENS 노베이션?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SK그룹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그러니까 구조 조정의 핵심인 SK 이노베이션과 SK ENS 합병법인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닷을 올렸습니다. 네. 이 통합법인 상호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인데요. 네. 이제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 105조 원 규모의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민간 최대 종합 에너지 기업이 탄생한 것입니다. 네. 오늘 SK 이노베이션, SK ENS와의 합병과 함께 자회사 SK 온 배터리 기업인 SK 온과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과의 합병 절차도 마쳤고요. 그리고 내년 2월 1일에는 SK온과 이제 SK엔텀과도 이제 합병을 해서 몸집을 좀 키울 계획입니다. 네. 이번 합병으로 SK이노베이션은 석유 에너지, 화학, LNG, 전력,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를 포괄하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되고요. SK이네스의 주력 산업은 이제 액화 석유가스 LNG로 통합 LNG 가치사슬 기반 발전 사업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LNG 직도입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LNG 발전소에서 전기와 열을 생산을 해서 SK그룹 등에 이제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통합 에너지 이제 기업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에너지 수요에 이제 대응을 하는 이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통합 에너지의 솔루션 컴퍼니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존에 있던 그 사업하고 네. 인력들이 그 운영되는 구조 형태는 네. 어떻게 됩니까? SKENS, 그러니까 합병이 되는 SKENS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 안에 이제 사내 독립 기업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명은 SK이노베이션 ENS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네. 기업 사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이제 조직 안정화로 합병 시너지를 좀 극대화하겠다는 좀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조직 운영도 기존 체제를 유지해서 사업 경쟁력을 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네. 이제 합병이 따라서 이제 통합이 불가피한 이제 이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조직인 업무만 좀 통합 운영을 하게 되고요. 네. SK온 역시 이제 이번에 합병한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의 새 사명을 SK온 트레이딩 인터내셔널로 정하고 이제 사내 그 기업 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합병을 계기로 SK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원소재 이제 조달 경쟁력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이제 본원 사업 경쟁력을 키워간다는 계획이고요. 네, ENS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고 네. 그 통합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죠?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합병 발표 후에 이제 통합 시너지 추진단과 에너지 솔루션 사업단을 꾸려서 사업을 이제 사업 구체화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네. 첫 번째로 이제 통합 시너지 추진단 같은 경우는 SK 울산 공장 내 자가 발전 설비를 갖추고 LNG를 직도입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 중입니다. 네. 전력 생산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ENS가 개발 중인 이제 호주 이제 바로사 가스전에서 추출한 컨덴세이트를 SK 이노베이션이 직접 확보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이제 계열사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계약 사업 확대도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에너지 솔루션 사업단 같은 경우는 SK 그룹 이제 관계사의 전력 수급을 이제 최적화하는 사업과 AI 데이터 센터 등의 이제 토탈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원활하게 이제 가동되도록 에너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그리고 지금 SK 그룹 내에 상당히 좀 산재돼 있었던 소형 모듈 원전이라던가 연료전지, 에너지 저장자치, ESS 등 이제 에너지 사업 발굴과 개발 실행을 이제 통합해서 맡을 계획입니다. 네, 그야말로 이노베이션 규모가 커져서 이제 네. 공룡 기업이 됐다라는 맞습니다. 표현을 쓸 수도 있을 네. 정도인데 신용 평가 업계에서는 네. 이제 이번 통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SK 이노베이션의 장기 신용 등급을 투자 부적격 등급인 BB 플러스에서 투자 적격 등급인 트리플 B 마이너스까지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S&P는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SK ENS와의 합병으로 이제 사업 위험도가 줄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S&P는 SK ENS의 안정적인 사업이 더해지면서 정유화학 부분의 높은 경기 민감도에 따른 이제 실적 변동성을 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SK 이노베이션은 도시가스와 이제 발전 사업이 창출하는 현금 흐름을 통해서 이를 또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합병 법인인 SK 이노베이션의 배당 성향이 합병 전에 SK ENS보다 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SK ENS가 이제 모기업에 좀 지급을 계속적으로 해오던 배당금 일부도 좀 내부에 유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산업계 소식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자동차 수출 역대 10월 중 최대. 지난달에도 수출의 증가세를 이어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이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수출액이 575억 2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4.6%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지난달 수출이 물론 이제 연속적으로 증가를 하긴 했지만
증가율 자체는 조금씩 둔화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월 수출 증가율은 올해 7월 13.5%로 이제 단기 고점을 형성한 후에 8월에 11%, 10월에는 4.6%로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였고요. 네. 또 수출 그 품목별로 보면 이제 우리 수출 효자 상품이죠.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역시나 힘을 냈나 봅니다. 네, 이제 15대 주력 수출품별 이제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이 반도체 수출이 12개월 연속 증가를 했습니다. 네. 10월 반도체 수출액은 고대폭 메모리 HBM, DDR5, 램 등 이 수출 비중 확대 속에서 작년보다 40% 증가한 12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게 역대 10월 중 최고 수준을 나타냈어요. 네. 산업부는 AI 서버 신규 투자와 서버 교체 수요 확대로 이제 고부가 메모리 중심의 견조한 반도체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SSD를 포함한 컴퓨터 부품 품목 수출도 이제 54% 증가한 9억 6천만 달러로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요. 네. 그리고 이 스마트폰 수출 호조 추세가 지속이 되고 이제 스마트폰 부품 수요도 견조하게 유지가 되면서 무선 통신기기 수출도 20억 5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한 2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또 반도체 말고 네. 자동차 쪽은 어떻게 됐죠? 이제 반도체 이어서 우리나라 2위 수출 품목인 이제 자동차 수출도 62억 달러로 역대 10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헬스 수출 같은 경우도 좀 주목해 볼 만한데요. 네. 18.5% 증가한 12억 4천만 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동안 상당히 부진했었던 이 철강 같은 경우는 지난달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8개월간 지속된 수출 감소 흐름에서 좀 벗어나기도 했고요. 네. 다만 이 석유 제품 수출은 이제 유가와 연동된 제품 단가 하락 영향으로 작년보다 34.9% 감소한 34억 달러를 기록해서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와 일반 기계, 2차 전지 등도 수출이 좀 감소하기도 했고요. 네. 근데 어떤 나라들이 우리 제품에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겁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 1위, 2위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상당히 좀 돋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대중국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1, 2위 대중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이 석유, 화학 수출이 크게 늘면서 작년보다 10.9% 증가한 122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는 그런데 이게 2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는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지금 8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의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미 수출 같은 경우는 3.4% 증가한 104억 달러였는데 이 또한 이 역대 10월 대비 수출 중 가장 높은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대미 수출은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가 주도를 했는데 이 중 특히 반도체와 이 컴퓨터 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높게가 유지가 됐습니다. 네. 이 수출 통계상 컴퓨터에는 AI 서버 증설로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이터 저장 장치인 SSD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요. 네. 지금까지는 이 수출 실적을 살펴봤고 네. 수입 실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입액은 이제 543억 5천만 달러 작년 대비 한 1.7% 소폭 증가했는데요. 네. 에너지 수입 같은 경우는 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 수입의 감소 영향으로 작년보다 한 6.7% 줄었고요. 비에너지 수입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를 중심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수출에서 수입을 뺀 10월 무역 수지는 31억 7천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는데요. 이게 지금 월간 무역 수지가 작년 6월 이후 지금 1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지금 양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중심으로 해서 견조한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수출 호조세가 연말까지 이어져서 이 수출 7천억 달러 달성, 그러니까 2022년을 넘어선 역대 수출 최대 수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이제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남은 또 2달 동안 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